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살해당한 시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살인 사건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냐는 비유를 들며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가짜 투표지 발견, 해킹에 무방비한 전산 시스템 등 대통령이 예로 든 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궤변도 반복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다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등 위헌, 불법적인 계엄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또다시 전면 부정한 겁니다. 탄핵되고 나서야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유독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강조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편지가 너무 기니까 6,000자가 넘는다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긴 메시지였는데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살해당한 시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라는 비유를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논리일까? 아니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네. 이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전부 지금 오픈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이거 털어내긴 털어내야 될 것 부정선거 같다라는 이야기가 네, 아주 생각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제 이런 들고 생각이 또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부정선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네. 내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심신미약이.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판단력이 지금 온전치 뭐 못하다. 계엄이라든지 내가 이 부정선거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강박관 같은 지금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동기가 부정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체포영장의 내용 중에 예. 그 보면은 내용 중에 그 부인 얘기가 나와요. 도이치 주가 영장에, 조작 네. 관련해 가지고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압박감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 비상계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어떤 그 중요한 인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이런 정도의 동기가 있을 거야라고 상상해요. 예를 네. 든다면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겠지. 근데 의외로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 보면 백엔리 송사라거나 네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이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분은 부정선거 같은 걸 했지만 명분은 자기는 분명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야당의 그 폭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뭐 수많은 저 유튜브들 그리고 뭐 지지자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사실. 그 멀쩡하신 분들이 이 부정선거 그 이론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저 패가망신한 분이 많이 계시죠. 몇몇 정치인들도 있고, 패가망신이요. 네. 특히 정치인들 중에 네, 많이 뭐, 망가졌죠. 아, 예. 부정선거 정치인들. 예, 아, 부정선거론에 황교안 집착하다가 대표 이런 네, 거. 황교안 대표도 그러셨고 또 민경호 KBS 의원도 있고. 앵커 네, 네. 맞아요. 등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저 선거를 해보면 네. 저 본인이 이겼는지 전지 느낌이 옵니다. 이 선거 그 현장에서 뛴 사람은. 그래요? 예. 다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이, 않나? 그렇지 아니, 않아요. 아니에요. 느껴요. 예, 이거 해보면 이 선거 내가 졌다. 아, 느낌이 그 와요. 이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러면 되게 박빙으로 차이가 나면 아, 그때는 그 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검표해보자. 재검표해보자. 예, 재검표해보자. 근데 재검표를 요구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 예를 들면 네. 보통 245개 선거구 치르고 나면 한 건, 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되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전에 한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부천에서 그 한 의원님하고 그 3자 대결인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한 20표 차이인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경우 있었고 옛날에 3표 차이로 뒤신 분이 있어요. 저쪽 하남시에서 예. 그래서 그분 별명이 문세표. 문세표 이렇게 예. 됐었는데 그런 경우에 재검표합니다. 아, 너무 억울할 네, 수 있으니까. 재검표했더니 네. 뭐 이제 확인되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억울한 경우엔 재검표할 수 있는 네.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선거에 네. 뛴 이 선수들이 플레이어들이. 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고 오는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집착하는 게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게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집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여기 빠졌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책임져야 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로 책임을 돌리면 그래도 난 나의 잘... 책임이 면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1대 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지휘한 선거였고 네. 22대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선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굉장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어려웠는데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연종섭과 대파가 되게 컸죠 그때. 그 대파하고 현정섭 건이.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이게 뭔가 변곡점이 있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월 초 그 설날 전후에서 우리 당이 이제 공천 문제 갖고 내용이 있고 막 이러면서 약간 기우뚱기우뚱하고 지지율도 막 이제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종섭 대사건 터지고 나니까 바닥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그 자기 방어적 기자가 장악하는 거죠. 이거 선거 나는 잘했고 그 최선을 다했고 여론도 좋았는데 여론도 이거 좋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 부정 그러니까 뭔가 선관위가 예. 장난치고 뭐 거기에 또 중국까지 연계해 가지고 이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자꾸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외교적 문제 고려하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부정선거 얘기가 뭐 1, 2년 된 얘기도 아니고 좀 올라가면 2012년 대선 뭐 하여튼 요때쯤부터 굉장히 좀 그때는 크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뭐 영화까지 영화 만들다가 만들었죠. 또 더블랜드. 그것도 또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영화 네. 하면서 돈 문제로. 네. 그러더니 2020년에 우리가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정치인들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마치도 그 왜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한테 빠져들듯이 사이비 종교.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 과학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나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2020년 총선에 현장에서는 이겼는데 네. 이게 그 부재자 선거라 그러나 네. 왜 그 며칠 전에 사전투표하고 사전 투표에서 네. 뒤집어진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진 그 지역을 보니까 표수가 똑같더라.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맞아요.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해 가을에 미국의 11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거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는 한국의 좌파 플러스 중국이 지금 연합했다. 그래서 한국의 총선만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배춧잎 투표 용지를 뭐 중국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갖고 그게 네. 칼기에 태워. 그래서 미국에서요 지방에서 몇몇 주에서 검표뿐만 아니라 재판도 했어요. 그래갖고 근거 없는 것으로 미국에선 정리가 된 건데 네. 이게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고 심지어는 그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겨우 0.73으로 이긴 이유도 원래는 7.3 정도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없고요. 중앙선거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오픈하겠다라는 그런 저기를 한 만큼 요번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털지 않으면 이게 분열의 요소가 계속될 가능성은 있죠. 제가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앙처럼 믿고 계신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선거인데 그렇죠. 선거가 이 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저는 이제 그 여야가 좀 협의해서 네. 뭐 옛날 걸 다시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선거를 치고 나면 한 10% 정도는 랜덤으로 수개표를 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지역구를 몇 개 그냥 추추추 그래서 찔러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245개 국회의원 선거 예를 들면 245개 네, 네. 선거구잖아요. 네. 그러면 한 24, 5개 정도를 랜덤으로 수개표를 해보면 결과가 같은지 어떤지를 랜덤 방식으로.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네. 그냥 가는 거고 만약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전면 재검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가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있냐 없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논란이 자꾸 되고 하면 그 논란을 해소하려는 이게 일종의 가짜 뉴스를 해소하는 방식은 네. 처벌이 아니라 가짜 뉴스의 근원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정당 그다음에 그 국회, 네, 그 네. 행정기관 그리고 언론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힘들고 좀 지리한 노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까 저도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 대체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이렇게 소외돼 있고 이제 고립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나와 어떤 정치 집단 혹은 어떤 정치인과의 나의 너무 끈끈한 유대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속감 같은 걸 느끼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면 이걸 도저히 내가 진 것 같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니까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사실은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 조작도 얼마든지 쉽고 하니까 그런 조작된 혹은 걸러진 정보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기계로 일단 우리가 투표지를 분리한 다음에 네. 우리 저 정당에서 간표위원들 가잖아요. 네. 그 투개표소에 그러면 이제 뭉치로 묶어요 투표함을.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렇게 그렇겠죠, 당연히. 주르르 훑어보면 이제 간혹 옛날에 이제 부정선거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샌드위치표라고 속에 섞어놔. 예. 100장씩 묶어놓으면 100장을 그 사이에 묶어놓는데 다른 게 막혀 위에 있는 것 같다. 10장은 홍길동인데 안에 80장은 장길산이에요. 장길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건 있어요. 진짜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예. 과거에.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최근에 한번 있었던 게 이 노원에서 임채정 의원님이 막판에 뒤집어진 게 그게 하나 발견돼가지고 덩어리 그래요? 표가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몇 장이 저 다른 사람이 되니까 밑장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검표하는 과정에서 바뀐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그 표가 박빙이면 한 몇백 표 이내로 차이가 나면요. 불같이 다시 확인해요. 그 정당에서 그렇겠죠. 나온 사람들이 예, 관리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방식으로도 사실상의 반수개표 형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도 수개표를 하는데 뭘 더 수개표를 하냐고 지금 계속 반수개표인데 얘기하는데. 이제 예. 정확하게 이제 완전 수개표를 한다면 한 장 한 장 세는 거죠. 그 어느 천년에 다 근데 개표하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랜덤 방식으로 한 10개 정도. 왜냐면 만약 그러면은 돈도 많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랜덤 방식으로 한 10% 정도에서 신뢰관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하자. 저는 그런 정도의 수정 아닌 거죠. 저는 지금 방식이 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부정선거론자들을 개표 요원으로 쓰면 어떨까요? 부정선거를 직접 주장하는 자기 손으로 말아 위험해요. 이렇게. 아니요, 그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선관위에서 다 오픈하고 또 뭐 랜덤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봐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안 믿는 거죠.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실익이 없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 그 말이 들어가겠는데 지금 하는 양태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부정선거 얘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네네네.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진 쪽에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제일 그럼요. 확실한 네. 아니 거죠. 이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선거 결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몇 번 이기다가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고 패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뭐 어떻게 짜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선거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를 이기는 게 민주당 그 부정선거의 능력인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한쪽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